미국 한 고속도로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제네시스 차량이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아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정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이런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냈을까요?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리사 밀러 씨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 리사 밀러라고 합니다. 트럭은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미국 트럭이요. 저에게 그 트럭은 단순한 차량 이상이었어요. 제 나라의 힘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매일 아침 트럭에 올라탈 때마다 고속도로의 여왕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핸들은 마치 제 손의 연장 같았고 엔진 소리는 아침의 음악 같았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제 트럭의 볼트 하나하나와 곡선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종종 제가 공기 대신 엔진 오일을 마시는 것 같다고 농담하곤 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정비공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아버지는 미국 공학이 운송의 근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외국 차는 그저 반짝이는 장난감일 뿐이라고 하셨죠. 겉으로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미국산 기계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 시간이 떠오르네요. 차 광고를 가리키시며 리사야, 봐봐. 저 미국 트럭들 좀 봐.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끌어당기는지. 얼마나 험한 조건에서도 버티는지. 그 말씀이 제 운전 경력의 매 순간을 울려 퍼졌어요. 제 유니폼은 항상 깔끔했어요. 다림질한 카키색 바지에 운전 경력을 보여주는 패치가 달린 깨끗한 셔츠. 제 부츠는 제 자부심을 반영하듯 윤기나게 닦았죠. 저는 단순한 트럭 운전사가 아니었어요. 제 일을 진지하게 대하는 전문가였죠. 휴게소에서는 다른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로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 노선에 대해 농담을 나누곤 했죠.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항상 한 가지 묵시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미국 차량이 최고라는 것을요. 저는 강한 의견을 가졌고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차들은 전시장에서나 멋져 보이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보기에는 날렵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진짜 도전을, 진짜 삶을. 제 공구 상자는 제 신념의 증거였어요. 모든 공구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제 옷도 제 트럭도 제 전문적 정체성 전부가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미국 공학이 무적이라고 믿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온 세상이 통째로 뒤집힐 거라는 걸. 우주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교훈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울 교훈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고속도로가 제 교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바뀔 교훈을 배우게 될 거였어요. 제 손은 평소처럼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트럭 운전은 전부 루틴이죠. 경계를 늦추지 말 것. 도로를 주시할 것.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하지만 어떤 날은 우주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한순간은 모든 게 평범했고 그 다음 순간은 온통 혼돈이었죠. 픽업 트럭에서 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작은 흔들림이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된 쇠바퀴가 여러 차선을 가로지르며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죠.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거의 슬로 모션으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바퀴는 거대한 금속 원반 같았어요. 믿을 수 없는 기세로 공중을 가르며 회전했죠. 다른 운전자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브레이크가 끽 소리를 내며 잠겼고 클렉슨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어요. 불타는 고무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죠. 그리고 그 바퀴는 작은 한국산 SUV를 강타했어요. 충격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어요. SUV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팽이처럼 회전했죠. 잠시 고속도로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차가 끝없이 뒤집히는 모습을 봤어요. 침착해질 것, 상황을 평가할 것. 전문 운전사로서 제가 평소에 훈련했던 것들이 작동했죠. 이미 비상 무전기를 향해
SUV가 멈출 때까지 손을 뻗고 있었어요. 먼지가 사방에 퍼졌어요. 현장은 액션 영화 같았죠.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한 젊은 여성이 나왔죠.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부축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 리였어요.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서 있었죠.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제 운전 경력에서 많은 사고를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물리학을 거부하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제 대시보드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볼 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한국산 SUV가 엄청난 충격을 흡수했어요. 차체는 휘어졌고 구조는 찌그러졌지만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했죠. 차 안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니는 주변을 혼란스럽게 둘러보더니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이 차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무시해왔던 나라의 차. 제가 이전이라면 비웃었을 차량이 방금 기적을 수행한 거죠. 제 세계관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작은 금이 생긴 앞 유리창처럼요. 미국 차만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수년간의 생각이 이 순간에 도전받고 있었어요. 제가 존중하지 않았던 차에 의해,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순간에 의해서요. 이제 고속도로는 조용해졌어요. 응급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그 한국산 SUV와 방금 일어난 불가능한 일로 가득 차 있었죠. 제 인생이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죠. 저는 인터넷 스타가 될 거라고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 자신이요. 부츠에 진흙 묻고 앞유리에 수년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트럭 운전사 말이에요. 제 대시보드 카메라의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스 채널, 자동차 웹사이트.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보고 있었죠. 제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동료들, 친구들, 낯선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사고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한국산 SUV에 대해, 그리고 제니에 대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저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 세상은 트럭이었고, 제 노선이었고, 휴게소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였죠. 그런데 갑자기 전국 뉴스 네트워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 놀라운 순간으로 연결됐어요. 생존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매 초를 쪼개어 분석했죠. 차가 어떻게 충격을 흡수했는지,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여러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이 차량의 놀라운 설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고 천천히 제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이라면 한국 차가 특별하다는 생각 자체를 비웃었을 거예요. 미국 공항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동료들도 그 믿음을 계속 강화해왔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인터넷은 댓글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죠. 일부는 의구심을 표현했고 일부는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대시보드 카메라에 담긴 단 하나의 순간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잡지에서는 제 관점을 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트럭 운전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의 증인이 된 거죠. 제니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는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이야기했죠. 기술 전문가들은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명하고 모든 부품이 어떻게 협력해 운전자를 보호했는지 밝혀냈죠. 저는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연구 논문, 안전 보고서, 기술 분석. 제 세계는 제가 알던 고속도로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어요.
트럭 회사 동료들은 놀랐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표현했죠. 하지만 눈앞의 증거를 무시할 순 없었어요. 점점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모르는 다른 기술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호기심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려는 의지였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왔어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온 편지였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나라로 여행한다는 건 제 같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아요. 제 인생은 줄곧 고속도로였거든요. 제 세계는 트럭이었고, 제 노선이었고, 익숙한 주변 환경이었죠. 이제 완전히 낯선 무언가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그는 자동차 제조사의 엔지니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화려한 정장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 용어를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저 진실된 미소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민수는 저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로 공학과 안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연구소는 마치 과학적 작업장 같았어요. 컴퓨터가 도처에 있었고 복잡한 계산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있었죠. 자동차 부품 모형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민수는 저를 어리게 만들지 않으면서 설명했어요. 오히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며 차의 모든 부분이 인간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설명해줬어요. 극한의 테스트 영상을 봤어요. 정말 극한이에요.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내는 테스트. 모든 각도에서 차를 충돌시키고 컴퓨터로 모든 움직임과 충격을 추적했죠. 이 엔지니어들은 마치 현대판 영웅 같았어요. 망토 대신 실험복을 입고 악당과 싸우는 대신 인간의 취약함과 싸우고 있었죠. 자동차 제조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엔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아니면 강력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보호였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민수는 이야기해줬어요. 단 하나의 안전 기능을 설계하는데 수년을 보낸 엔지니어들에 대해 작은 부품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 몇 달을 일한 팀들에 대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며 보낸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 제니를 떠올렸어요. 이런 놀라운 설계가 어떻게 그녀의 생명을 구했는지와 기술이 단순한 금속과 회로를 넘어 어떻게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제 대시보드 카메라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해줬죠. 덕분에 차가 충격을 어떻게 흡수했는지, 차체가 어떻게 특정 방식으로 찌그러지도록 설계됐는지,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어떻게 복잡한 춤처럼 협력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결코 지치지 않았죠. 도표를 그려가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해줬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공학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는 거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돌봄이에요. 제 세계가 넓어지고 있었어요. 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죠. 평생 가지고 있던 편협한 믿음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녹는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걸 변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깨어남 같았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트럭 운전사가 아니었어요. 제 한계를 넘어선 누군가였죠. 위대함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모든 게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랐어요. 제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어요. 제가 말하는 방식,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했거든요.
아버지는 미국 공학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저를 혼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심지어 휴게소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들어줄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소셜미디어는 제 예상치 못한 플랫폼이 되었어요.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포스팅했죠. 제가 봤던 놀라운 공학에 대해, 안전이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언어라는 것에 대해 말이에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비슷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죠. 제 대시보드 카메라 영상은 이미 바이럴을 탔고 이제는 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지고 있었어요. 제니와 연락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사고 당시의 인물을 넘어 친구가 되었죠.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위대한 공학이란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트럭을 몰 때마다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놀라운 기술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차량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제조국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하게 되었어요. 트럭 운전사들은 만만치 않은 무리예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늘 믿어왔던 것을 넘어서도록 만들었죠. 트럭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어요. 제 경험을 공유하고 영상을 보여주며 공학과 안전에 대해 설명했죠. 처음엔 의구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증거는 강력한 힘을 가졌더라고요. 딸은 특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늘 제게 마음을 더 열라고 말해왔거든요. 이제 그녀는 웃으며 제가 드디어 귀를 기울였다고 말해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저를 앰베서더로 초대했어요.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위대한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알리도록. 처음엔 놀랐어요. 제가 트럭 운전사인데 어떻게 앰베서더를? 하지만 곧 이해했죠. 제 여정은 단순히 차량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인간의 혁신이 얼마나 공유된 경험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죠. 제니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지. 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오직 미국 공학만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거든요. 질문하고 영상을 보고 싶어 하셨죠. 변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대화와 공유된 이야기 이해의 순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죠. 고속도로는 더 이상 그저 도로가 아니었어요. 연결의 상징이 되었고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제 트럭은 여전히 물건을 실어 나르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싣고 갑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트럭 운전사가 아니에요. 이야기꾼이 되었죠.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진정한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